안녕하세요. 천안의 TMR 모터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백윤이라고 합니다. 서비스에 종사한 지는 한 20년 넘었고요. 나름대로 자기 만족을 찾아가면서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에 오기 전에 오토바이가 한 대 있었어요. 그 모터사이클을 계기로 해서 이제 타게 되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퀵 서비스죠. 서울에 이제 방황하던 시절에 배달 일을 좀 했었어요. 그때 할리라는 모터사이클을 처음 접하게 됐고, 군대 생활하면서도 또 오토바이를 잠시는 아마 탔었어요. 그런 와중에 기계다움에 어떤 모터사이클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정비성이라든가 생각을 엄청나게 집약적으로 해서 만든 모터사이클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 좀 빠져들게 됐죠. 할리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쏟아붓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문했을 때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었고, 저 또한 이제 그 스승님이 제대로 이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처음에 가르쳐 주신 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제 스승님이 존 맥가난이라고 할리 데이비슨 본사 소속이었는데, 그분한테 참 많은 감명도 받았고, 저 자신에 대한 현재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죠. 할리 데이비슨 유니버시티의 소속감 내지는 프라이드, 여러 가지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선택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정말로 좋은 기회, 저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모터사이클 입문했지만 그래도 늦은 나이가 아니고 정말 그 똑바른 길을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리 데이비슨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테크니션이라고 하는데, 테크니션 레벨은 한 다섯 여섯 그 레벨이 있어요. 근데 그 레벨을 다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가 할리 데이비슨에 입사했을 때는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아니면 핸드폰으로 다 시험도 보실 수가 있고, 예제 아니면 동영상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시험을 볼 때는 수능 볼 때 보면 그 OMR 카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컴퓨터 사인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예제는 이제 A4 용지로 이렇게 이만한 파일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론상으로 좀 이제 그 머릿속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요. 비디오 테이프를 한 과목을 통과하려면 이제 한국 말이 없고 영어로만 이제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한 네다섯 번을 정도 봐야 그 문제를 이해를 하고 시험을 칠 수가 있어서, 그 편지 봉투에 OMR 카드를 해서 우편으로 보냅니다. 미국에 보내면 보통 빨라야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 정도에 이제 소식이 와요. 오면 합격, 불합격. 그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굉장히 첩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합격을 하면 그 굉장히 흐뭇해하고, 떨어지면 또 봐야 되고. 하지만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을 이수하게 됐고, 그 이수가 되면 또한 분기별 내지는 뭐 횟수별로 해서 미국에 주어져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시아 태국의 그 트레이닝 센터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자격이 주어지고, 이론이 다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본 7년은 하셔야 아마 그 자격 요건 마스터 오브 테크놀로지를 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마스터에 요만한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받았던 적이 2010년 한 7, 8월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간의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13년이죠. 97년도에 이제 정식 아닌 그 템포럴리 임시 딜레이에서 일을 했을 때니까, 그때는 제가 마스터 레벨에 오르기까지는 벌써 10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2010년도, 9년도, 10년도에 이제 마스터 이제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마스터라는 이미지는 지금에서는 이제 좀 많이 손님들도 그렇고 어떤
레벨이라는 거를 아시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제 우위에 마스터를 가지셨던 분들도 별로 있지도 않았었고 정상적인 교육에 대한 참여 내지는 그런 부분을 중도 포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10년 만에 마스터를 땄는데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죠. 보통 7년 이내에 따야 되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나름대로 뭐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떤 뭐 전자 그 레벨이 한 60가지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그 과목 수가. 근데 그걸 따면서 포기하고 싶고 잠도 못 자고 그 했던 게 지금 막 그 머릿속에 이제 스쳐 지나가는데 지금도 마스터 레벨에 도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런 레벨에 올라가시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제가 힘든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할리 데이비스라는 모터사이클이 정말 고가, 그다음에 명품 이렇게 다 손님들은 아시고 그거에 또 취미생활, 레저 스포츠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타고 있는 요 바이크도 지금 21년째 제가 소유하고 있는데 물론 부품을 하나 저도 살려면 좀 비쌉니다. 하지만 비싼 데에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 건데 요즘 세상은 너무나 인터넷 세상 때문에 조금 저가용들 일명 짜퉁이라고 하죠. 카피품들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싼 게 그 제 기능을 하는 거는 거의 제가 못 봤어요. 그 다 이유도 있고 소재도 틀리고 하물며 이제 그 우리가 그 발을 짚는 이 발판마저도 쇠로 만들어야 될 게 있고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중국 이런 쪽에는 그거를 알루미늄도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무른 이런 걸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시거나 이런 걸 장착하면 해줄 수는 있지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를 정말 저희가 이걸 해줘야 되나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돈을 쓰시더라도 좀 멋들어지게 비싼 바이크만큼의 간지 있는 부품을 쓰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샵에도 사다 놓고 장착이 안 돼서 아니면 기능이 안 돼서 그런 게 돌아다녀요. 그걸 이제 고철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안전. 제가 생각할 때 인건비라고 하면 지금도 손님들이 많이 비싸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외국, 일본 내지는 미국,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굉장히 제가 샵을 한다고 해서 쟤네들이 너무 비싸게 받으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지만 평균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 평균에는 그 공임이라고 하죠. 레이버. 이 부분이 아직도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동차 지금 수입 자동차나 이런 걸 보면 부품 가격의 50% 정도가 공임에 산정이 되는데 모터사이클 업계는 아직도 좀 그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싸게 하려고 하면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어떤 정비 순서를 가게 되면 싸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절차는 다 지켜야 되고 그거에 대한 레이버가 시간당 55,000원인데 좀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비사 처우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하지만 본인의 어떤 정비사의 기량, 어떤 할 수 있는 능력 범위를 자기가 이렇게 그 표면적으로 레벨업을 하시든 아니 일에 대한 어떤 프로페셔널이 지켜지는 상태에서 좀 상향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대구 할리 데이비슨 딜러에서 이제 근무할 시절인데 그분은 바이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프링거 매니아셔요, 매니아. 그래서 FL 스프링거가 있었고 그때 이제 트윈캠, 그다음에 이제 프렌드 바이크라고 해서 FX 스프링거를 하나 93년식을 모든 것을 리스토어 어떤 개념 그리고 자기만의 독특한 트렌드화된 걸 이제 제작을 이제 의뢰를 했는데 고객님이지만 할리 데이비슨에 대한 그 애착, 사랑
모든 게 굉장히 좀 존경스러웠고, 그다음에 메케닉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고집스러움보다는 같이 협업이 되는 현재 본인의 모터사이클의 어떤 상태, 그리고 가야 되는 방향, 되는 방향 안 되는 방향을 같이 상의하고 밑그림을 그려서 한 1년 반 정도 투자해서 이제 빌드한 모터사이클이 있는데요. 그분의 모터사이클이 굉장히 제 죽을 때까지 아마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엔진에 약간의 트러블이 있어서 제가 한 4년 전에 그거를 또 엔진을 올분해, 물론 거기는 이제 포함되는 게 플라이휠 투레인까지도 다 해서 베어링 체인지하고 이제 다시 어셈블리해서 이제 출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할리에 준하는 명품에 준하는 생각과 어떤 마인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 만약에 정비를 배우시겠다고 하면 물론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끈기, 많이 지치실 겁니다. 아주 자기 인생에서의 보이지 않는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체계적으로 뭐 한 달에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한국에는 모터사이클에 체계적인 책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에는 있더라고요. 모터사이클 A부터 Z라는 게 있는데 그 이제 총괄적인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브랜드별로 어떤 엔진의 어떤 형식,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같지만 그 엔진마다의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런 거를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매뉴얼이 있어도 매뉴얼도 다 스펙만 찾아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거는 1년을 예를 들어서 잡으면 계획성 있게 차분하게 한 과목이든 이렇게 반복 트레이닝을 하고 이론과 실습과 그거를 겸비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중간에 조금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포기하려면 안 하니만 못한 것 같아요. 되게 장시간이 될 것 같아요. 로열 엔필드라는 브랜드는 저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제 손님 중에 로열 엔필드가 한국에 오픈하기 전에 바이크를 가지고 계신 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직접 봤고, 그걸 한번 타보겠다고 제가 이제 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한번 타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을이었는데 제가 약간 좀 4시 정도에 이제 시운전을 나갔는데 타면서 굉장히 할리의 예전 모습, 예전 뭐 88년식 뭐 스포스터 이런 그 차가 갖고 있는 감성적인 어떤 리지드 프레임의 어떤 진동이나 이런 걸 보면서 엔진 형식이라든가 방식을 이렇게 필링이라고 해야 되겠죠. 필링을, 라이딩 필링을 느껴보니까 굉장히 할리와 어떤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고, 로열 엔필드가 어떤 건지도 좀 새로운 어떤 장르지만 이 장르도 저하고는 좀 맞는구나. 이렇게 엔진이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어떤 스트로크 내지는 이제 크랭크 축, 플라이휠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 엔진 RPM 영역대 이런 걸 봤을 때 브랜드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 어떤 단순함적인 것이 할리하고 저하고는 좀 맞지 않나. 로열 엔필드까지 해서 이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었고, 지금도 열심히 브랜드의 어떤 모터사이클을 소프트 한다는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TMR 모터스는 이제 천안에 와서 또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확립이 되었고, 로열 엔필드의 어떤 기본적인 이제 저희 이제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좀 배워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로열 엔필드의 과거의 어떤 차들도 저희가 좀 많이 이해를 해야 되고, 하지만 그 차량들에 대한 어떤 독특하지만서도 그 시스템은 다른 뭐
일본 내지는 뭐 유럽 바이크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대단하게 어렵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쪽 부분을 좀 파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클래식의 한 장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모터사이클은 어떤 자유를 갈망하는 어떤 그런 포지션의 모터사이클이기 때문에 뭐 만세 그리고 어떤 개조에 대한 어떤 그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뭐 배거 그다음에 팻배거 요즘엔 뭐 촐로 스타일 되게 많은 장르의 모터사이클이 이제 유행을 타고 인터넷 매체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되고 그걸 따라서 어떤 튜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방향은 너무나 기본의 어떤 틀을 벗어나고 모터사이클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레이크의 어떤 뭐 관계라든가 트레일을 너무 벗어나는 어떤 튜닝은 저는 안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해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튜닝을 하면 잘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문제의 요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정비를 하고 나갔을 때 손님은 만족도 있지만 거기에 기본적으로 안전은 기본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모터사이클이 필요한 어떤 부품 소재, 어떤 부품 이런 것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비스만 가지고의 어떤 부가가치는 이제는 좀 이렇게 틀에서 벗어나야 되고 외국의 어떤 딜러십이나 어떤 모터사이클 어떤 브랜드 있는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어떤 오너가 생각하는 어떤 디자인 내지는 기능성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쪽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봐요. 대신에 고객의 어떤 정말 필요에 대한 부분이 수요를 따라가고 안전도 보장되고 뭐 그런 부분을 좀 준비 중에 있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TMR 모터스는 어떤 특정 브랜드보다는 뭐 로얄 엔필드 내지는 할리 데이비슨 어떤 그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럴 때는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